예,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라는 행렬의 전치 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가운데를 중심의 값을 가지고 여기가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요 값들이 두 개가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행 3절이 3행 2일로 바뀌는 건다. 그래서 2하고 3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가고 요 위에 있는 행과 열이 바뀔 테니까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 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정방행열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A의 IJ는 B의 JI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죠? 행의 값이 여기 있는 열로 가고 여기 있는 열의 값이 여기 있는 행으로 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1행 3열짜리죠. 이거는 1행 3열짜리가 이거는 이제 3행 1열짜리로 되면서 여기는 중심값으로 여기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행 벡터가 이제 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우리가 각각의 전치 행렬을 또 한번 밑에서 또 이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라고 하는 행렬은 요 놈을 중심으로 요 값과 요 값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정방 행렬이니까 B라는 행렬도 여기 있는 값을 중심으로 여기 위에 있는 값이 밑으로 내려오고 요 값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도 요 값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값이 올라가고 밑에 있는 값이 내려갈 거고 또 요걸 중심으로 여기 있는 값이 들어오고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하고 B는 그대로 있죠. 대각행렬 값으로 아까 여기 밑에 있는 C의 값이랑 B의 값이 이제 좀 이렇게 바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 행렬의 트랜스포즈도 여기 있는 값을 중심으로 요 값과 요 값이 앞에서 보시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행렬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중심값을 가지고 또 여기 있는 중심값을 가지고 두 개가 전체 행렬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방행렬일 경우에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정방행렬이 아닐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됐죠? 3행 2열이 됐죠. 그럼 얘는 그 전에는 뭐였겠어요? 2행 3열짜리 매트릭스였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놈도 2행 3열 그렇죠? 네. 2행 3열 짜리였으면 얘는 원래 3행 2열짜리였는 함수였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 전치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을 기준으로 행과 열이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뀐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 값들은 행과 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는 여기 있는 요 값이 이쪽으로 하고 밑에 있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게 전치 행렬의 의미다. 그렇죠? 정방행렬일 경우를 기준으로 나머지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도 값이 B의 행렬의 값이 두 개가 이렇게 뒤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수한 행렬일 경우에 A라고 하는 행렬을 트랜스포즈하고 다시 트랜스포즈하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A와 B 행렬을 두 개를 더하거나 뺄 때 이거를 먼저 더하거나 빼서 트랜스포즈를 시키나 각각을 트랜스포즈 시킨 상태에서 더하거나 빼도 동일하다. 그리고 스칼라급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A와 B 행렬을 곱해서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거는 B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그 다음에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킨 상태에서
곱한 것과 동일하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A, B 행렬을 곱한 상태에서 트랜스포즈 시키면 B 행렬을 먼저 트랜스포즈 시키고 여기에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킨 값과 동일하다. 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증명이 나와요.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A의 행과 열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다시 한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라고 하는 행렬에 스칼라 곱을 한 상태에서 트랜스포즈 시키는 것과 어떻게 되죠? 그러면 A라고 하는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스칼라 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행렬을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저희가 A 행렬의 스칼라 곱 한 행렬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B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앞서 A 행렬의 스칼라 곱 C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치 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각각의 항을 저희가 의미 자체는 스칼라 곱한 거에 행과 열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요거는 결국 저희가 B 행렬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B의 IJ가 바뀐 상태에서 JI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결국 다시 C 행렬의 죄송합니다. C 행렬이 아니고 그 A 행렬의 스칼라 곱을 한 상태가 되고 이건 결국 저희가 A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결국 C의 값에 IJ가 되는 거죠. 즉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A라고 하는 행렬의 스칼라 곱을 한 상태에서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것과 트랜스포즈 한 거에서 스칼라 곱을 해도 동일하다. 다시 A라고 하는 행렬의 스칼라 곱을 곱한 상태에서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은 A의 트랜스포즈의 전치 행렬을 한 상태에서 스칼라 곱을 곱해도 동일하다라는 식의 증명이 성립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A와 B 행렬의 곱을 한 결과를 트랜스포즈 시키는 것은 B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그 다음에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킨 이 곱과 같음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행렬과 B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두 개의 식을 값을 구해서 같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저희가 먼저 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행렬의 곱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더한 값이죠. 그러면 이제 4, 13, 1, 10, 마이너스 5라고 나오고 이 값을 트랜스포즈 시키면 여기 있는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그 대각항을 중심으로 이 값들을 바꾼 값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키면 나올 거고요. 요놈은 B에 있는 행렬을 각각 트랜스포즈 시키고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킨 상태의 값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되죠? 요 각각의 중심값을 가지고 두 개가 맞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한 결과가 나오고 이 값을 곱해서 제가 표현을 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A와 B를 곱한 그 결과의 트랜스포즈는 B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한 값 두 개가 좀 이렇게 앞에 있는 B 행렬이 먼저 트랜스포즈를 시키죠. 가 성립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숙지하고 있는 앞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사행렬 이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떤 정방행렬 n 곱하기 n 행렬이 자신의 정치인과 똑같을 때, 즉 행렬과 A라는 행렬과 A를 전치를 시켰을 때도 같을 경우 이거를 저희가 대칭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떤 A라는 행렬의 그 엘리먼트들, 그죠? 각각의 엔트리들이 I와 행과 열에 대해서 두 개가 바뀌어도 어떻게 된다?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들의 그 값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대각항을 중심으로 두 개를 전치시켜도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칭 행렬을 보는 그 풀이 내용을 좀 보면 대각선을 중심으로 각각의 매칭되는 행과 열의 값들이, 즉 A의 IJ와 JI가 동일할 때, 요 행과 열을 바뀌었음에도 값들이 동일할 때를 저희가 대칭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교대 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행렬을 어떻게 했죠? 자, 트랜스포즈를 시켰는데 이놈을 앞에 마이너스 값을 곱해지면 그대로 A와 동일한 경우에 제가 이거를 교대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즉 앞서 설명한 대칭 행렬하고 다 동일한데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일 경우에 대칭 행렬과 행과 열이 바뀌었을 때 값이 동일한 게 아니고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 이걸 저희가 교대 행렬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각에 있는 값들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값들이 동일을 한 게 아니라 부호가 값은 동일하나 부호가 반대일 때를 저희가 이거를 교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은 주 대각선, 대각항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의 위치에 있는 모든 항들이 같을 경우에는 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교대 행렬은 주 대각선에 있는 대각항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대칭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어떻게 절대값은 같고, 그리고 부호가 서로 반대일 경우에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교대 행렬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이게 빠르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칭이 되는 놈들이 현재 어떻죠? 부호만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럼 A라고 하는 행렬은 저희가 교대 행렬이라고 할 수 있고, B는 어떻죠? 대각항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값들이 동일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 행렬도 볼까요? 그러면 대각항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값들이 부호가 서로 반대네요. 값들은 같고, 마찬가지로 교대 행렬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특산 행렬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주 대각선 아래에 있는 모든 항들이 0일 경우에 저희는 이거를 상부 삼각 행렬, 그리고 밑일 경우는 하부 삼각 행렬, 이걸 통칭해서 삼각 행렬,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 대각성분을 중심으로 위에, 주 대각성분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있는 모든 항들이 0일 경우에는 상부 삼각, 그다음에 밑에 있을 때는 하부 삼각.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제 그 상부 삼각이 되는 거고, 이놈은 밑에 있으니까 하부 삼각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좀 특수한 모양을 갖고 있는 놈들을
저희가 뭐 상부삼각, 하부삼각 등을 통칭해서 삼각행렬이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부삼각 행렬의 전치는 당연히 하부삼각 행렬이 될 것이고, 하부삼각의 전치는 상부삼각이 되겠죠.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 놈을 중심으로, 네, 그렇죠? 요 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부삼각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전치는 당연히 요거를 중심으로 두 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부삼각이 될 거고, 상부삼각과 하부삼각 행렬은 통상 간략히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특수한 행렬에 대해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까지 좀 검토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수한 행렬을 좀 정리를 하면,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을 중심으로, 즉 행과 열이 바뀐다. 그렇죠? 행과 열이 바뀐다. 이놈이 위로 가고 이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요 값이 위로 갔고 이게 밑으로 내려. 요게 내려올 때는 요 값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mn이 nm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행과 열이 바뀌는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앞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고,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대각항을 중심으로 값들이 전치가 돼도 동일한 값을 유지할 때 우리가 그렇죠? 대칭 행렬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교대 행렬이라고 하는 건 요 대각항을 중심으로 값들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그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저희가 교대행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부삼각은 대각항을 중심으로 위에 값이 존재하고 밑에는 전부 다 제로, 그렇죠? 상부삼각, 그렇죠? 그다음 하부삼각은 대각항을 중심으로 밑에는 약간 트라이앵귤러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각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하부삼각, 상부삼각을 트랜스포즈하면 하부삼각이 되고 하부삼각을 트랜스포즈하면 상부삼각이 된다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특수한 행렬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퀴즈를 한번 푸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다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연습 문제 푼 이후에 강의를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